레벨 2 7번입니다. 1번, 그러면 1번부터 할 얘기 있는지 쭉 보고요. 가서 할 만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하자 하면 5번. 레벨 2의 5번 잠깐 보면 가족건 F0이 0인 건 0,0을 지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에 보면 0에서 1까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 거랑 그냥 정적분한 거랑 둘이 똑같대. 그리고 1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거랑 1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둘이 똑같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그냥 정적분한 거나 절대값 씌워서 한 거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fx가 항상 x축 위에 있다는 소리구나.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1에서 a 사이에서 fx는 x축 밑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를 달아놓은 거랑 똑같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 마이너스는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두 개 섞어보면 무슨 소리야? 1에서 x축 뚫고 내려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0,0 지난다 그랬고 0하고 1 사이에선 x축 위에 있는데 1하고 a 사이에선 x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fx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0하고 1에서 이렇게 만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우리 가족권에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좀 크게 그릴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런 얘기죠. a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어딘가에 있겠지. 뭐 이렇게.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게 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나 조건에 또 보면 0부터 a까지 fx dx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고 나서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고 1-a에서 1까지 fx dx야. 그래서 0에서 a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1-a에서 1까지라는 게 약간 거슬리거든. 왜냐면 1이 정확히 a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써있는 이 1-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거든요. 1에서 a를 뺐어? 1에서 a를 뺐어. 근데 이 1이라는 건 2분의 1을 2배 해서 a를 뺀 거야. 2분의 1을 2배 해서 a를 뺀 거야. 뭘 2배 해가지고 뺐다는 건 뭘 했다는 소리다? a를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런 이야기야. a를 x는 2분의 1, 2분의 1이 어디 있냐면 2차 곡선의 대칭축이에요.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a를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고. 여기가 뭐냐면 1-a다 그런 이야기야. 그지? 1-a랑 a의 딱 중점이 2분의 1이잖아요.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2분의 1이잖아. 그지? 우리 왜 저기 수하 끝에 보면 이런 거 했다고요.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x, y가 있고 a, b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시켜 1위로 갈 거야. 이 점의 좌표 뭐였냐면 2a-x, 2b-y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대칭의 기준이 되는 걸 2배 해서 원래 걸 뺐다고. 그지? 이렇게 해서 찾은 거니까 여기 1-a라는 것도 2분의 1에 대해서 a를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정적분이 의미하는 건 a를 2분의 1에 대칭 이동시켜서 1-a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야. 1-a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한 거야. 그럼 좌변에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 보면 이거 0부터 a까지거든.
0부터 a까지면 여기서부터 a까지 정적분하세요인 거야. 보면 똑같겠지 둘이. 똑같아 둘이. 1-a에서 1까지 정적분한 거나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거나 그냥 그림 전체적으로 대칭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이 완전히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근데 둘이 똑같은 값을 가질 텐데 거기에다 절대값을 씌웠거든? 그럼 이거 정적분의 값이 예를 들어서 a가 좀 작으면 정적분 값이 양수일 거고 a가 좀 크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되겠죠. x축 밑에 부분의 넓이가 더 넓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오히려 더 작거나 같더래.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원래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질 텐데 절대값을 씌우면 원래 양수였으면 뭐 둘이 똑같은 값일 거고 음수였으면 오히려 얘가 더 커야지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더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녀석이 애초에 양수더라. 그래야 절대값을 씌워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음수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잖아. 절대값을 씌운 게 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약간 좀 쉽게 쓰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t가 있고 절대값 t가 있는데 얘가 오히려 더 작거나 같아요.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다? 아, t가 양수라고. 이런 소리다. 아, 작은 경우는 없지. 같은 경우만 있겠지. 그지? 작을 수는 없어.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제 같은 경우로서 t가 양수인 경우 혹은 0인 경우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랑 우변이 완전히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알면 아하, 이거 양수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서 0 이상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a의 범위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정적분 값이 딱 0이야. 그럼 a가 얼마겠어? 0부터 a까지 적분했는데 딱 0이야. 그럼 a가 얼마야? 어? 왜? 왜? a 얼마? 정적분 값 딱 0이면 a 얼마? 말해 빨리. 아는 사람 아무나 말해. 써봐. 써. 생각 없어? 생각 없어? 아, 2차잖아. 포물선이잖아. 이 혓바닥이랑 넓이 같다는 이야기 아니야. 몇 대면? 2대1. 이게 맨날 하는 건데. 이거랑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어. 요거 3차에 도함수를 생각해 보면 요게 F'이었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 극대값이랑 극소 지나서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거 요점 X좌표 살펴보면 2대1 그랬는데, 그럼 요 부분의 정적분이 의미하는 건 얼만큼 내려왔니 였고, 요 부분의 정적분이 의미하는 건 얼마나 올라갔니 였는데, 내려온 양이랑 올라간 양이랑 같아지는 게 2대1 걸렸으니까 밑에 부분 넓이랑 위에 부분 넓이랑 같아지는 것도 2대1일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같이 세트를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랑 1에서 a까지 정적분한 거랑 둘이 딱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야 0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가 2분의 3이면 정적분의 값이 딱 0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즉 이어서 요 녀석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다? a가 1보다는 크다고 했는데 아무리 커져봤자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의 범위고, fa는 이제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a의 범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결을 좀 하도록 하고요. 6번은 뭐 부정적분이 있으니까 다 미분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항함수라는 힌트 때문에 차수 같은 거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보시고요. 잘 잤어?
잘 못 잔 표정이긴 하네. 7번. 닫힌 구간 0, 4에서 정의된 연소함수 fx가 0하고 2 사이에선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절대값 x-1 이렇게 생겼고, 또 2에서 4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fx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x-3 이렇게 생겼대. 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0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건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1,0에서 꺾인 이렇게 V자로 생긴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누구냐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fx에 절대값을 씌운 결과물이 이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실제로 fx는 얘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원래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 중에서 얘를 접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뒤집은 걸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웬만하면 안 겹치게 그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그냥 밑에 있었던 녀석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fx의 그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에서. 절대값을 씌운 결과물이 이거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얘가 됐다는 건 원래 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얘도 위에 있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가 총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2에서 4 사이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총 네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박스 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어디 갔어?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하고 4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0하고 2 사이랑 2하고 4 사이에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연속이라는 조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0에서 2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2에서 4 사이에선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나 이렇게 생긴 녀석은 선택을 못한다고.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앞에서 끝나기를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얘도 마찬가지. 끝나기를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릴 수가 없어. 연속이 안 되잖아. 가능한 건 누구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만 선택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fx로서 가능한 그림은 총 몇 개 있냐면 8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얘도 4개고 얘도 4개지만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16개가 안 되고 8개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야.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리고 밑에 이제 gx라는 녀석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1에서부터 x까지 fx dx랑 3에서부터 x까지 fx dx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귀찮으니까 미분해. 적분 구간에 미지수 x 있잖아요. g 프라임 x 찾아보면 요 놈은 미분하면 이거 왜 x야? t겠지. 에이, 참. 요 녀석 적분 구간에 미지수 x 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fx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냥 fx 될 거고 그래서 요거 EFX 이렇게 생긴 게 이제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고 싶은데 얘는 아래 것이 1이고 얘는 아래 것이 3이어서 뭐 정확히 뭘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니은에 보면 G2랑 G 프라임 2를 물어봤거든요. G2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G2라는 건 1에서 2까지 F를 적분한 거랑
3에서 2까지 f를 적분한 거랑 이렇게 두 개인데 요 3에서 2라는 게 약간 좀 아래끝 윗끝에 대소가 바뀌어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살짝 바꿔서 1에서 2까지랑 2에서 3이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 상태로 생각해보면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 3까지 적분한 걸 빼세요인데 이 8개 그림 중 누가 됐든지 간에 1에서 2까지 정적분한 거랑 2에서 3까지 정적분한 건 값이 같아요. 연속이거든. 1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 1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 1에서 2까지랑 2에서 3까지 정적분한 건 다 값이 같다고. 양수든 음수든. 둘이 빼면 언제나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능한 케이스 8가지 전부 다. 그래서 G2는 항상 0이라는 값을 갖고요. G'2라는 건 이제 F2를 2배 한 거랑 똑같은데 F2는 1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2라는 값을 가지거나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절대값 G'2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G2는 0이고 G'2는 뿔마 2니까. 마지막 디귿은 GX가 여기 니은. GX가 X는 알파에서 알파는 이제 1하고 4 사이에요. 여기서 극값을 갖고요. 그 극값인 F 알파가 G 알파가 0보다 커요 그랬어요. 여기에서만 극점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아닌 곳에서는 극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소리인 거지. 일단 G' 알파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의 좌우에서 G'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극점이잖아요. 양수였다가 0 됐다 다시 양수되면 그건 극점이 아니었다고. 그지? GX가 극점이에요. GX가 극값을 가져요. 라는 건 그 점의 좌우에서 G'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아까 G'이 EF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다시 써보면 EF 알파가 0이 될 거고 이 점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 F 그림을 다 그려봤지만 fx가 0이 될 수 있는 값은 1하고 3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이 그림들 중에서 보면 1하고 3에서 0이 될 수 있는데 부호가 바뀌기를 어디서 바뀌어야 돼? 3에서만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1하고 4 사이에서 극점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1에선 극점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지금 디귿에서 보면 알파에서만 극값을 가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딴 데서는 극점 있으면 안 돼요. 그지?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곳은 1하고 3하고 두 군데지만 1에서는 부호가 바뀌면 안 되고 3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가능한 그림은 두 가지 있겠죠. 1에서 부호가 안 바뀔 거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3에서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1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다가 3에서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8개 중에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극값이 0보다 커요라는 거 생각해야겠죠. 지금 보면 이 알파가 3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1하고 3 중에 3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자명한 얘기고, 그럼 G3이라는 건 1에서부터 3까지 FTDT 더하기 3에서 3까지 FTDT니까 3에서 3까지는 어차피 빵이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G3이라는 건 1에서 3까지 FTDT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 소리니까 이 그림 두 개 중에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겠지. 1에서 3까지 정적분의 값이 양수인 건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따지자면 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G알파, 즉 G3 찾아보면 요 부분의 넓이니까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알파는 3이고 그때 극값은 1이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4가 됩니다. 레벨 3 가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f'x는 어떨 땐 그냥 상수함수고요. 어떨 땐 이렇게 생긴 2차인데 이건 x가 b보다 작을 때고 x가 b 이상일 때고 역함수가 존재하고 f2에서 f0을 뺀 게 f 역함수가 존재 그리고 f2 빼기 f0이 마이너스 2분의 15래. 그때 A하고 B를 한번 찾아보세요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해요라는 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실수 전체에서 fx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나와 있는 게 f'이라서 f'x 입장에서 보면 연속이에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구멍 난 점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라는 소리구나. 즉, 요 녀석 둘이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원래는 이제 우리 1학년 때 하는 거는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건데 1대1이라는 건 결국 x 하나에 y 하나 또 y 하나에 x 하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어서 함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증가만 하든지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녀석이어야 돼요. 들쭉날쭉하면 1대1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증가 또는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녀석이어야 돼. 그런 소리고 증가냐 감소냐는 우리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f'x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계속해서 0 이상이거나 또는 계속해서 0 이하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주어진 게 f'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을 f'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이 녀석도 f2에서 f0을 뺐대. 그럼 얘도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0부터 2까지 f'x를 정적분했다는 소리구나.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f'으로 다 표현해보면 저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산수를 좀 하러 가보면 A는 상수함수인데 얼마인지 모르겠고 깜짝이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x가 b보다 클 때 요 녀석은 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 녀석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인수분해 되잖아요. 0하고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맞나? 3분의 1이죠. 0하고 3분의 1이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0하고 3분의 1에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b보다 클 때 저 그림을 가라고 했거든. b보다 클 때 저 그림 따라 가라고 그랬어. 그럼 만약에 b가 이런 데 있었으면 이거 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얘 때문에 안 되죠. b가 이런 데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고 안 된다고.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한다는 건 F'이 계속 밑에만 있든지 계속 위에만 있어야 되는데 B보다 큰 쪽이야. 오른쪽으로 영원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오른쪽 내려가는 게 감소하는 구간이 어떻게든 살아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3분의 1이거든요. B는 3분의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감소하는 녀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F'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요 뒷부분은 내려가는 녀석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A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돼요.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그림 A로 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이어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서 F'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0부터 2까지 적분하세요인데 만약에 B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 있어. 그래서 0부터 2까지 할 건데 지금 여기가 0이긴 하거든요. 0에서부터 2가 만약에 여기 앞에서 걸렸어. 그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란 이야기인데 요 사각형의 넓이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될 수 있느냐 해보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 2 대입해 보시면 2 대입하면 얼마냐면 1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딱 2였으면 2, 마이너스 10이야. 사각형의 넓이가 20이에요. 이런 숫자 안 나온다고. 이거보다 훨씬 큰 숫자 나오잖아요. B가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A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래서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20이라고.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절대값이 큰 녀석이 나오기 때문에 B가 2보다 더 커지면 A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사각형의 넓이는 더 커져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B가 2까지는 안 갈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0부터 B까지는 그냥 A 가지고 적분하게 될 거고 B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를 적분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요 A는 연속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B 넣은 거 여기 B 넣은 거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B 넣어보면 이제 A는 마이너스 3b제곱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각했죠? 요거.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B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요 A도 B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X 하나 붙여가지고 다시 B를 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B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신도 왔어? 몸만 온 거 아니고? (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한 것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보래요. 뭐 연속이라는 거 정도가 주어진 힌트고요. 한글에서. 가조건에 보면 식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fx 마이너스 x랑 fx 더하기 x인데 얘가 x 4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이래요. 그리고 나에 보면 x가 1 이하일 때
요거 우변으로 좀 넘길게요. 1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겼대요. 저 두 개 만족시키는 fx가 누구인지 좀 찾아보세요인데 어쨌든 우리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적분을 해야 되거든. fx를. 그러니까 fx가 대충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가 조건에 있는 거 전개를 해볼 거야. 합차니까. 전개를 해보면 좌변은 fx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x제곱이 있는데 그 빼기 x제곱을 우변으로 던지면 x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이 되죠. 그럼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f를 제곱한 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거 우리 아까 레벨 2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 다시 말하면 양변에 똑같이 루트를 씌울 수 있잖아요. 루트를 씌워보면 결국 이 소리야.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운 녀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fx가 x제곱 빼기 1이거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둘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뭐 다항함수야 2차 함수야 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 결과물이 이거란 이야기니까 막 중간에 막 꺾여 있는 녀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우변에 있는 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접혀 있는 녀석인데 실제로 fx가 누구냐? 진짜로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최악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섞여서 fx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결과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굳이 따져보자면 한 8가지 정도가 나오겠지. 그죠? 왼쪽도 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가운데에서도 얘네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오른쪽에서도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 그렇게 해서 fx를 만들 거니까 만들자면 경우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아무튼 그 상태가 될 거고 그게 이제 가조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겠고요. 나에 와서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 fx 그냥 함수값이랑 1에서 x까지 정적분한 거랑 비교해보면 fx가 더 크대. 근데 이 1에서 x까지 정적분하는 것도 적분 구간이 약간 반대잖아요. x가 1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바꿔. 마이너스를 달아서 x에서부터 1까지 ft dt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랑 정적분의 값을 비교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대. 정적분의 마이너스를 달아놓은 게 더 작대.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fx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를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보다 조금 작아. 요 구간을 정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보다 조금 왼쪽 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fx는 음의 값을 갖겠죠. 함수값이니까. x에서 1까지 ft dt는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이니까 또 음의 값을 갖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달 거거든. 얘는 양수로 바뀌죠. f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야. 그럼 부등호가 거짓이 되겠죠. 부호만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밑에 있는 녀석이 fx였다고 생각해 보면 함수값은 음수로 나올 거고 x에서 1까지의 정적분도 음수로 나오지만 우리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비교할 거니까 얘는 양수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결국 요 사이에서 fx는 누구일 거다? 이 위에 달린 녀석일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더 왼쪽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한참 왼쪽으로. 마이너스 10억이야.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 얘는 음수 되겠죠? 얘는 졸라 음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 되겠죠. 마이너스 10억이면 밑에 엄청 클 거 아니야.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될 거라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달 거잖아. 양수로 바뀌겠죠. 부등호가 또 깨지죠. 결국 마이너스 1 왼쪽도 뭐다? 위에 있다. 그래서 가능한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위에 있고 마이너스랑 1 사이도 위에 있어야 돼. 이 두 번째 나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 앞쪽 부분은 이미 그래프가 정해져요. 그럼 가능한 건 뭐야? 1 뒤쪽으로 올라가는 녀석일 수도 있고 내려가는 녀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선택할 여지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 해보래. 그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2는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정적분이 최대가 되려면 위에 걸로 하면 되고 최소가 되려면 밑에 걸로 하면 되겠죠. 그지? 근데 최대랑 최소를 더하라고 그랬어. 그럼 최대인 정적분 값이랑 최소인 정적분 값을 더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은 더해서 0으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1이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넓이 똑같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2대 1이잖아.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최대 최소를 더하세요는 요 혓바닥 넓이 4배를 구해보세요랑 똑같아진다고요. 오케이? 원래는 이거 3개 더한 거에서 이거 3개 더한 거를 더해야 되는데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러니까 이거 2개 더한 건 0으로 그냥 제로섬 날아갈 거고 요거 2개 남고 요거 2개 남을 건데 원래 얘는 또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결국 이거 4개랑 똑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디 있어? 1이에요. 그죠? x제곱이니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되겠죠. 이게 총 4개 있더라.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죠. 삼 번 보시면 f 프라임 0이 0인 2차 함수 fx.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건 꼭지점이 대칭축이 0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1차 항의 개수는 0입니다. 그래서 ax 제곱이랑 b만 존재하겠죠. 저렇게 생긴 녀석이고 gx 연속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좌변 x에 관한 식이야. x,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변 정적분이에요. 구간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변수는 t인데 이 정적분 안에 피적분하면서 보니까 여기 미지수 x가 여기 지금 껴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냥 x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씌워진 상태거든요. 절대값을 풀어야 뭘 적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럼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절대값의 부호가 결정이 날 거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은 값을 가지면 x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요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그러면 음수가 되겠죠.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1보다 큰 거에서 t를 빼는 건 맨날 양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는 마이너스를 달 거고 x에서 1까지는 플러스인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x의 범위에 따라서 요 녀석의 부호가 결정이 날 거니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엄청 불편하게도 세 개로 구간이 나눠지더라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구간을 다 나눠서 식을 써야 되냐 생각해 보면 fx의 1차항 개수가 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 두 개만 찾으면 되거든요. 식 두 개만 찾으면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두 개 찾으라고 이거 하나 주어진 거야. g-2가 2라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라는 이야기인 거지. 넣을 수 있는 숫자 또 하나 있는데 뭘 것 같아요? 0이지 0. g0이 누구인지 모르거든? 근데 그냥 0 넣으면 알아서 좌변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값을 넣어보라고 나온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g 마이너스 2가 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안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요 녀석은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맨날 음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내림차순으로 바꿀게요. t 플러스 2가 될 거고 ft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t의 제곱 더하기 b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g-2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값은 실제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질 거래요. 그래서 이거 쭉 전개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죠. 계산할 때도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안에 들어있는 홀수차는 버리시고 짝수차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전개 마저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세제곱인 건 at 3승 2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2b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고? 2배에 0부터 1까지만 하잖아요. 적분 구간이 절대값이 같으니까 3차항은 날라가죠. 2차항 남을 거고 1차도 날라가요. 상수항 남을 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걸로 A랑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넣을 수 있는 숫자 누구였다고? 0 있었다고. G가 누구인지 몰라. 연속이라는 힌트밖에 없지만 그래도 XGX니까 0 정도는 집어넣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또 0을 딱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무조건 0이에요. 0G0이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마이너스 t니까 구간 나눠야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t at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t ft d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저것도 풀어보면 이제 a랑 b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a하고 b를 찾으시면 fx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산수는 이따가 해보시면 되고. 직접 손으로 산수 마저 다 하셔야 돼요. 이따 하든 뭐 집에 가서 하든. 4번.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1인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절대값이 1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할 거니까. 그죠? 대충 눈치로 아, 마이너스 1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x를 정의하기를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고 0보다 클 때는 평행이동을 하래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 g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gt, dt 적분했더니 0 이하가 되더라 예요. 이랬을 때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입니다. 일단 이거 살펴보면 0보다 작은 쪽은 원래 f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x가 0보다 작으면 요거 잠깐 불 끌고 와서 다시 볼까요? 0에서 x까지 gt, dt인데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 요거 약간 보기가 불편하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x에서 0까지 gt, dt 라는 게 마이너스를 달면 0 이하라는 소리니까 얘는 0 이상이에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땐 얘를 뒤집으면 생각하기 편하잖아. x에서 0까지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니까 0 이상이 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요 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작아 0의 왼쪽 편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맨날 양수란 이야기야. 그죠? x축 위에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약간 할 수 있죠. 어쨌든 최고차항이 음수구나 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0이라고 봤을 때 이 왼쪽 편은 x가 아무리 작아도 정적분의 값이 양수야. 그러니까 0보다 조금 작아도 정적분의 값이 양수고요. 엄청 작아도 정적분의 값이 양수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녀석이었으면 언젠간 음수로 바뀔 거잖아. 정적분의 값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요 바로 옆에 조금만 정적분해도 양수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fx라는 곡선 자체가 아예 위에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하,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fx는 항상 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아냈고요. 그 다음 이 녀석 x가 0보다 클 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0에서부터 x까지 gt, dt인데 얘가 이제 0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0보다 클 때의 gt는 누구냐면 이 녀석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0에서부터 x까지 fx 더하기 3 아니 ft 더하기 3 dt 이렇게 생겼고 얘가 0 이하예요.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f를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0 뒤쪽으로 정적분을 해보면 맨날 음수래. f를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0 뒤쪽으로 정적분하면 맨날 음수래. 정적분해서 맨날 음수야 라는 건 x가 아무리 작아도 음수, x가 아무리 커도 음수라는 말은 요 녀석이 맨날 x축 밑에 있어요. 그 소리인 거라고요. 오케이?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다? x가 0보다 클 때 fx 더하기 3이라는 건 맨날 x축 밑에만 있다는 소리구나 라는 거야. 그래야 정적분의 값이 음수로 나올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f 입장에서 보면 왼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0보다 작다는 건 요거 다시 말하면 이 얘기지. 아, x가 3 이상일 때
fx가 0 이하란 소리구나 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3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꼭 0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요 점에다 찍은 이유는 결국 요 녀석을 3만큼 평행이동시켜서 G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G라는 녀석 나름대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위에 있고 3보다 클 때는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연속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 지나가고 얘는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F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F는 저 사이에서는 어떻게? 몰라. 사이에서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쩌면 극단적인 경우 케이스 두 가지는 하나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애매하게 막 뭐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건 0보다 작을 땐 위에 있고 3보다 클 때 밑에 있고 0,0, 3,0 두 개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F의 경우는 엄청 여러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조건들만 가지고 찾은 F의 이 가능한 경우들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살펴보면 기억번 G0이 0이래요. 뭐 0,0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G0은 0이 되는 게 맞고요. 니은 G'0이 존재하면 이래요. G'0이라는 건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으니까 그림을 먼저 생각해 봐요. G'0이라는 건 0의 왼쪽 편은 fx랑 똑같이 생겼고 G의 0의 오른쪽은 여기 3 뒷부분을 뜯어서 갖다 붙일 거거든요. 근데 G'0이 존재하는데 G'0이 존재해. 미분계수가 존재해. 미분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연속이고 거기에 뭐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거든. 근데 좌미분계수는 원래 있던 fx 그래프를 따라서 갈 거고 우미분계수는 3 뒷부분에 있는 걸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미분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 노란색처럼 여기서 접하는 녀석이면 좌미는 0이지만 우미는 0이 아니야. 그래 미분이 안 되겠지.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좌미는 음수인데 여기서 우미는 0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빨간색 같이 생겼어도 안 될 거야.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지만 지금 얘랑 얘 접선의 기호가 다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곡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미랑 우미랑 같다는 건 정확히 어떤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0, 2분의 3, 3 지나가는 녀석이어야 돼요. 그래야 딱 붙었을 때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돼요. 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게 gx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네. G'X 요것도 썼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G'X를 생각해보면 얘는 F'X고 얘는 F'X 더하기 3이거든. 이게 0보다 작을 때고 이게 0보다 클 때니까 G'0이 존재한다는 건 여기 0 넣고 여기 0 넣어서 같다는 이야기잖아. 여기 0 넣어야 좌미분계수고 여기 0 넣어야 우미분계수니까. 그럼 F'0이랑 F'3이랑 같아요 그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3차 함수인 F 입장에서 보면 0에서랑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그 말은 변곡점 X좌표가 2분의 3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하, fx라는 건 0,0도 지나야 되고 3,0도 지나가야 되는데 요 딱 가운데 2분의 3도 지나가야 돼. 그래야 얘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에 x 빼기 2분의 3 x 빼기 3 요렇게 생긴 녀석이 fx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야. 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죠?
아무튼 요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보면 0에서 x까지 절대값 g 프라임 t dt인데 이 g 프라임 t는 0에서 x까지 g 프라임의 부호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고 요거구나.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거 요쪽 부분을 뜯어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일 거거든요. G 프라임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여기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요 부분 뜯어서 갖다 붙일 거니까. 그래서 G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될 건데 그거 G 프라임은 보시는 것처럼 맨날 감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GX가 증가하는 구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G 프라임 T는 그냥 마이너스 G 프라임 T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니은에서 G 프라임 0이 존재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왼쪽 구간도 감소하고 있을 거고 오른쪽 구간도 감소하고 있을 거야. 이 부분 뜯어서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지? 즉 G 프라임 T라는 건 항상 음의 값을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0에서 x까지 절대값 G 프라임 T라는 건 마이너스를 달고 G 프라임 T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요거 부정적분하면 그냥 GT에다가 0에서 x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건데 어차피 G0은 0이잖아. G0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GX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뭐 더하기 G0인데 더하기 G0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녹화를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알아들으려고 해 이놈아.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 이제 산수인데 이거 웬만하면 반씩 쓰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가 애매해져 버렸는데 디귿은 0에서 1까지 정적분한 게 정수예요인데 다시 fx를 또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찾은 이 박스 밖에 보기 위에 원래 있던 조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f는 뭐였냐면 0 왼쪽 편은 위에 있고 3 오른쪽은 아래에 있고 이 사이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긴 만나겠지. 내려왔고 어쩌고 저쩌고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귿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fx라는 건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에 x랑 x 빼기 3이 있고 한 번 더 만날 건데 이 k가 0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요. 이 안에서 한 번 더 만나는 거야. 딱 0일 수도 있고 딱 3일 수도 있고 0이나 3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0하고 3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죠? 그 요 fx를 0에서 1까지 적분해서 정수가 됐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k 찾으란 이야기예요. 얼마였더라? 여러 개 있나 봐. 아닌가?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정수일 때 계산 안 되네. 0에서 3 사이니까 14분의 9인가 보다. 14분의 9. 산수는 직접 하세요. 그 다음 물어보고 있는 건 G 프라임 0이잖아요. 그죠? G 프라임 0 플러스니까 G 프라임 0 플러스는 F 프라임 3이야. 0 오른쪽의 미분계수는 F 프라임 3이야. 서유라. 그래서 F 프라임 3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뭐 찾아보시면 되겠죠. 약간 포기한 느낌인데?
아 모르겠다. 5번 조회수를 한 3 정도는 확보한 것 같다. 1, 2, 3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얘는 누를 의지가 없어서 지금 조회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5번 음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하고 A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1 이상일 때 gx라는 녀석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b에서부터 x까지 ft dt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 g3이 18이래요. 일단 f 뭐 식이 막 나와 있으니까 뭐 그 식이냐?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1보다 작을 땐 아예 식이 나와 있잖아요. (1이라고) 치면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위로 블록한 2차 포물선이고요. 이렇게 생긴 마이너스 1. 그 다음 1 뒤쪽에선 A가 얼마인지 안 나오긴 했지만 확실한 건 요거 지금 2, 마이너스에서 꺾여 있는 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왜냐면 1 대입해보면 이제 얘는 1이니까 A 빼기 A에서 0 지나갈 거고요. 3, 0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가 나올 건데 A가 음수야 그랬으니까 양수가 될 거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 A에서 꺾이는 이렇게 생긴 산 모양의 도형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여기는 3, 여기는 2,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게 fx라는 도형이 될 거고요. A의 절대값이 좀 작아지면 납작한 산이 될 거고 절대값이 커지면 더 뾰족한 산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 gx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요. 범위를 나눠야겠죠?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근데 그래서 이게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길 텐데 그때 g 프라임 x를 찾아보면 곱미분 하시면 되죠. x랑 이거랑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위에 있는 녀석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식 전체에 그냥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애초에 gx도 x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하나가 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g'도 그냥 마이너스 하나가 달리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 놈이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위에다 0 넣은 거랑 밑에다 0 넣은 거랑 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럼 위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보면 얘 0이야. xfx. 밑에 0 집어넣었을 때도 얘는 0이 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다? 0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미분 가능해요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하, b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을 했더니 0이 된다는 소리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죠.
왔어? 이제? 한 발짝 들여놓은 것 같긴 하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미분 가능해요니까 지금 0에서가 미분 불가능한 녀석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절대값 x라는 녀석이랑 여기 정적분이랑 둘을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인데 얘는 원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뭐 그냥 정적분 한 거에 미분하 fx잖아. 그죠? fx 자체는 나름대로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이고 요 놈은 0에서 미분이 안 되는 녀석이야. 연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분 안 되는 거랑 미분 되는 거랑 둘이 곱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확인하면 되냐면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에서만 확인을 하면 돼. 0에서만. 근데 결국에 따져보면 요 놈이 미분이 안 될 때 요 놈이 0이 되어주면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아예 그냥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건 그냥 식을 제가 찾은 건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fx 곱하기 gx라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 녀석을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 이렇게 생길 텐데 만약에 요 놈이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 얘가 a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삐꾸 나는 거냐면 얘가 삐꾸 나는 거야. 얘가 a에서 미분이 안 되면 f 프라임 a가 삐꾸가 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잘못이 없어요. 연속일 거고 미분 될 거니까 얘는 잘못이 없어. 누가 잘못이 있다고? 얘가 잘못이 있다고. 그럼 이놈의 허물을 덮어주려면 누가? 얘가 0이 되어줘야 돼. GA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요놈 좌미 우미 달라도 얘가 0이 되어주면 알아서 0으로 바뀔 거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놈이 0에서 미분이 안 되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미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의 함수값이 0이 되어주면 돼. 얘가 0이 되어주면 된다고요.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점에서 요 놈이 0이 되어주면 돼.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요 라는 말에서 아하 b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0 된다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그림에서 살펴봐. 0이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요. 그럼 b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0이래. 가능한 b가 몇 개 있겠어요? 가능한 b가 몇 개 있어? 아니 b에서 0까지면 아니, 여기 어딘가 어디 있겠지 이렇게. 뭐 대충 어디 여기 어딘가 집에 넓이 같아지는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거든. b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어디 또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 또 있다는 이야기야. b에서 0까지가 0이면 0에서 b까지도 0일 거잖아. 0부터 양수, 음수 다 해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가능한 b는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이런 거야. 이 부분은 넓이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식이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혓바닥 넓이의 절반으로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얘도 가로 길이는 2고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a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도 나오거든요. 얘도 여기를 b라고 해버리면 가로 길이는 b 마이너스 3이고요. 세로 길이도 뭐 여기다 어디 갔어? 요 식에다가 b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y좌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걸로 y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들이 뭐 a, b로 막 떡져 있긴 하겠지만 구해지기 때문에 a,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로 나온 게 뭐냐면 마지막 줄에 G3이 18이에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 3 집어넣어서 B에서 3까지 B에서 3까지 정적분하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G3이 18이라는 건 3 곱하기 B에서 3까지 정적분해서 18이더라. B에서 3까지니까 원래 3에서 B면 음수일 텐데 3에서 B면 음수인데
B에서 3이니까 양수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G3이 18이에요 라는 건 요건 3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 부분이 6이란 이야기잖아. G3이라는 건 절대값 3에다가 B에서 3까지 FTDT인데 얘는 3이니까 얘가 6이라고. 이 부분의 넓이가 6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아까 이 부분의 넓이 계산해 보면 혓바닥 넓이는 6분의 1에 2의 세제곱이야. 이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럼 요 위에 부분의 넓이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6에서 3분의 2를 빼면 되겠죠. 3분의 16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정적분의 값이 0이 될 거니까. 근데 아까 이 도형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마이너스 a인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6 자체가 아예 그냥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넓이가 3분의 16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고 아까 말한 첫 번째 그 식에다 집어넣으면 b도 만들어지겠죠. 잠깐 쉬었다가 7단을 하겠습니다. 레벨 2에서 해야 할 것이 있을까 싶은데 뭐 나머지 막 산수하는 것들이어서 좀 그렇고 4번 같은 거 얘는 이제 공식도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고 또 공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거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 곡선이 4차야. 3중근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고 이 y축이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고 그래서 B에서 A를 빼라고 했는데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여기를 C라고 생각하면 되죠. 밑에 부분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B에서 A를 빼라고 한 거지만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죠. 원래 이제 문제의 의도는 아마 뭐 빼서 한꺼번에 정적분 해라 이런 의도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둘 다 어쨌든 직선이랑 4차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고 통째로 정적분하면 뭐 1이다 이거 가지고 구하라고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장점이 뭐냐면 B 더하기 C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거든요. 삼중근이랑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이거 있잖아요. 킬러 혓바닥 공식 얘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3차도 이렇게 생긴 접선이었죠. 요거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고 4차 중에 요렇게 생긴 거 또 요렇게 생긴 거 이렇게 2개 4차는 2개 있었는데 얘가 20분의 였고요. 얘는 30분의 였다고요. 지금 이 그림은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3중근 하나랑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 그림이 지금 x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잖아요. 요즘에서 좌표 2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 더하기 c라는 건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20분의 절대값은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외우고 있으면 정적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직선도 보시면 이거 지금 기울기가 K 녀석이니까 0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K거든요. 그래서 요점의 Y좌표가 0, 마이너스 2K 이렇게 생긴 거니까 A 더하기 C라는 건
2분의 1에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1이다 가지고 그냥 k를 바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알고 있으면 좀 손쉽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다. 레벨 2 1번. 이 레벨 2 1번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있고 이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고 물어보고 있는 건 요 gx랑 절대값 x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gx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f인 상태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고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로 봐선 계속해서 증가하는 녀석이겠죠. 실제로도 미분을 좀 해보면 7분의 6 x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거 맨날 양수거든요. 정확한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계속 증가만 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뭐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7분의 16이니까 밑에 있다는 건 확실한데 정확한 그림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거니 라고 볼 수 있겠죠. 대충 그린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f가. 근데 이것의 역함수랑 요 녀석을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인데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고 정적분을 못하니까 얘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라 요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놓으실 거야. 그지? 즉 누구라고? 얘랑 얘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 녀석을 아예 y는 x에 대칭해 놓으시키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도형 넓이 구하세요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겠죠. x좌표 같은 건 이제 얘랑 y는 x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요 점 이제 x좌표는 2루트 2 될 거고 요 점은 얘랑 y는 마이너스 x가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요 점 y좌표 만들어지겠죠. 1인가 보지 뭐. 그죠? 1, 마이너스 1 지나가니까 요 점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은 2 루트 2, 2 루트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2 루트 2 맞지? y는 x니까 날라가고 아 미쳤나봐 2잖아. 에이씨 큰일 뻔했네. 2, 2네요. 2, 2 이렇게 생겼네요.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f니까 뭐 1부터 2까지 이 부분 넓이면 따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정적분으로 따로 구하시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뭐 등등등 해서 어떻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역함수를 정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으로 해결을 합시다. (5번이래요)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서 F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랬는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것을 만족한다고 됐고요. 그 다음 뭐 A, B는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 뭔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그 뒤로 문제가 풀리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우변에 있는 건 f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거 2, 4 평행 이동, 또 2, 4 평행 이동, 또 2, 4 평행 이동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여기 더하기 4 없는 거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렀냐면 주기함수 그랬다고, 그지? 주기가 2짜리인 거.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y값이 나온다는 건데 얘는 무슨 얘기야? 평행 이동을 2, 4만큼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라는 거고 A의 범위는 딱히 안 나오네. 그래서 A의 값을 찾아보자면 이게 F-1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고요.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거든. 얘네 둘이 4 차이 나야 돼.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F1이랑 F-1 더하기 4가 같은 거니까 여기다 4 더해서 얘랑 같아졌다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제 A가 2냐? 가 되죠. 그래서 A의 값이 2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그림이 0하고 2에서 x축이랑 만나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얘가 잘리지. 이렇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1 집어넣으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한 구간이 남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2, 4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위로 또 이렇게 여긴가? 이렇게 되고 그 위로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이거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게 fx가 된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저 y는 fx랑 x축이랑 x는 마이너스 1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x축이랑 곡선이랑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여진 거니까 요 부분의 도형을 a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y는 fx랑 x축이랑 x는 3 여기 0, 1, 2, 3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넓이는 그냥 다 나와요. 계산이 돼.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 잘 잘라 붙이면 껴지지 않겠어? 어디? 요거 뜯어가지고 붙이면 도형의 넓이니까 x축 밑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요거 뜯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봐. 그러면 다른 걸로 할까? 파란색으로 생겨 먹은 도형 얘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 와서 이렇게 들러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둘이 넓이 구하세요니까 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다가 요 끄트머리만 딱 더하면 되겠네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 잘 잘라보면 다 도형으로 나오거든요. 구간이 지금 이제 2씩 잘라져 있으니까 좀 보기 좋게 뭐 어디서 갈까? 뭐 여기서부터 2까지 한 주기만 잘 구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2차 포물선이기 때문에 혓바닥을 생각해보면 여기 요 얇은 부분 있죠? 요 부분이랑 요 얇은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요.
길쭉하게 생겨서 그렇지 넓이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다 넓이 똑같아. 왜냐하면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야.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건 변함이 없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x좌표 차이잖아. x좌표 다 1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저 혓바닥 부분의 넓이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혓바닥 다 잘라내면 나머지는 다 삼각형이잖아. 그냥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그죠? 요 혓바닥 하나의 넓이는 다 6분의 1씩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넓이를 좀 빨리 구해보시면 되겠죠. 됐고. 또 해야 될 건. 6번하고 7번 뭐 속도, 위치, 거리 얘기인데 출발하고 난 이후니까 t가 0보다 크다는 거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지만 넘어갑시다. 레벨 3. 오늘 안에 끝나겠지? 1번. 양수 a, b가 있고요.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라고 되어 있는데 y는 fx랑 f, x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교점이 한 개밖에 없대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1,0일 때 얘네 둘의 교점이 점 P인데 a가 마이너스 1,0이고 AP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 요 직선이랑 얘네랑 얘랑 만나는 점 다 합쳐보면 총 교점이 3개가 있더라 그 얘기야. 근데 지금 보면 점 P는 얘네 둘의 교점이거든. 그리고 점 A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f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미 AP에서 교점 2개는 나왔지. 직선 AP의 교점은 A도 저 fx 위에 있고 P도 fx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게 얘한테 있을지 얘한테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무튼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면 최고차항 계수 음수고요. x축이랑 만나는 게 0, 뿔마 1 이렇게 3번 만나는 녀석이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점이 a라는 점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 요 녀석은 평행이동을 할 건데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대. 만약에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만나는 점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제일 많으면 몇 개까지 있을 수 있겠어? 3차고 평행이동 할 거야. 교점의 개수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을 때 몇 개고 제일 적을 때 몇 개일까? 생각해보면 제일 적으면 안 만나지. 제일 많으면 2개까지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도 3차고 얘도 3차야. 교점 찾는다는 건 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3차항은 사라져요. 여기다 x-a 집어넣어봤자 x세제곱은 똑같이 있잖아. 마이너스 x세제곱으로.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들면 3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된다고. 3차항 사라질 거니까.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쟤네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 많으면 2개야. 그림으로 2개인 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기면 2번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만났대. 그 말은 쟤네 둘이 접했단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F랑 이 녀석은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접하는 걸로 아무거나 그림을 그려보잖아. 잘못 그리는 거야. 따라서 그리지 마. 대충 그려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켰어. 이게 접하는 걸 그린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점이 지금 점 P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얘가 점 P거든요. 요게. 그러면
A랑 P를 지나가는 직선 그으세요니까 직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미 교점이 3개가 됐죠. 실제로는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 다 합쳐서 3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점 P가 저기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해보면 좋은데 얘 3차고 얘 3차고 둘이 똑같이 생긴 녀석을 평행 이동만 했잖아. 그럼 여기서 접했거든. 그럼 이런 생각해봐요.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만약에 그었다고 보면 이 그림 전체적 접선 안 그어도 되나?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 그려져야 돼요. 이 곡선이랑 요 곡선 자체는 원래는 평행이동에서 만든 거지만 여기서 접했다며 요 점을 기준으로 얘를 180도 돌리면 얘랑 겹칠 거다 그 얘기라고. 별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랑 3번 만났는데 얘랑 3번 안 만날 수 없다고. 이렇게 3번 만나면 얘도 이렇게 3번 만나는 거야. 좀 다르게 접하게 만들어 볼까요? 요거 하나랑 요런 데서 접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나 요 부분이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곡선 하나만 그냥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접선이랑 똑같은 접선 그을 수 있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또 하나 있겠죠. 변곡점 기준으로 대칭. 그지? 그럼 이 곡선한테 요 점은 요 곡선한텐 이 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3차 곡선에서 똑같은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은 2개씩밖에 없어. 그치?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보면 빨간색 곡선 입장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하나 더. 그지? 그럼 요 녀석을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이 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파란색 곡선 입장에서 얘가 하고 있다는 거야. 요 점이 여기에 와야 얘랑 공통인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 그럼 다시 왼쪽 곡선 입장에서 이 점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냐면 오른쪽 곡선에 와서 여기서 하고 있다고. 평행한 점, 요 점이. 그러면 이 점, 이 점도 변곡점의 대칭이고 요 점, 요 점도 어차피 변곡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얘랑 얘가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다 대칭이니까 그림 전체적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 직선도 당연히 점 P를 지나가니까 직선 자체도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될 거다 그런 얘기야. 마찬가지라고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랑 평행한 녀석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거든.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나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나 똑같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근데 직선 그어가지고 총 3번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랑 3번 만나면 얘랑도 3번 만나. 물론 한 번은 겹치긴 할 거야. 총 5번이 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만났다라는 건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원래 F라는 곡선이 있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얘랑 요 직선이 2번밖에 안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요 2번 만날 때 요 접점이 바로 누구다? 평행이동 시켰을 때 만나는 그 점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합쳐서 총 3번 만나는 경우가 된다. 그런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뭐 A나 B는 찾을 수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직선 AP랑 FX로 둘러싸진 이 부분이 S1이고
얘랑 평행이동한 녀석, 이 부분이 S2인데 우리 그림 그리면서 이야기했지만 S1이랑 S2는 완전히 똑같아요. 평행이동해서 만든 거고 대칭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구해서 두 배를 하시면 될 거고 요점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0이 A니까. 요점 X좌표 뭐예요? 접점. 요점 X좌표 뭐야? fx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생각하시면 되겠죠. 접선이잖아요. 다시 만나는 거니까. 요점 X좌표 뭐다? 2분의 1이다. 왜? 세 근의 합은 0이거든. 그런데 접점, 다시 만나는 교점.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렇게 더해야 0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X좌표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S1이라는 도형의 넓이는 3차의 접선이야.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S2는 도형이 똑같으니까 이거 둘이 더한다는 건 이제 이거 2배 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다음 2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 위치가 0이구나라는 걸 알려줬고요. 근데 점 P는 속도가 나와 있고 점 Q는 가속도가 나와 있어. 약간 다르죠? 아무튼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래. 그때 시각 T는 3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일단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XP의 0도 0이고 Q라는 점도 최초 위치는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1, 2라고 할까? X1의 0도 0이고 X2의 0도 0입니다. 근데 나와 있는 건 V1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는 A2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Q의 속도가 0 이상인 시간 동안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래. 근데 점 P는 지금 보면 속도가 3t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맨날 양수거든요. t에 뭘 집어넣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전진만 하는 녀석인 거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10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최초 위치가 0이었으니까 최종적인 위치도 10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 맞지? 그래서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 되려면 이 3t제곱 더하기 1을 도대체 언제까지 정적분해야 10이 되는가?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이제 t 세제곱 더하기 t에다가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생긴 거니까 x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점 Q의 속도가 양수인 시간 동안이라는 말은 0초부터 2초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속도 함수를 찾으러 가보면 이제 요거 부정적분 하면 될 텐데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c 이렇게 생겼을 텐데 2초일 때 속도가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2일 때 0 되겠죠? 2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가지고 c를 찾아보면 2라고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x1도 찾아보고 뭐 어렵지 않아서 그냥 얘는 바로 찾으면 되겠죠? x2도 바로 찾으면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3에서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3 대입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이거 줄까? 채점? 3번 얘도 t가 0일 때 둘 다 원점 출발해가지고요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데 속도가 이번에 두 개가 다 나왔어요. v1t는 복잡하고요. v2t 비교적 간단한 녀석이고요. k는 1보다 크대요. 그래서 pq 사이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pq가 딸랑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 찾아보세요입니다. 한 번 만났다는 거 무슨 소리다? 만났다는 거 무슨 소리다? 위치가 0이다. 그죠? 위치가 같다. 0이 아니고 위치를 빼면 0이다. 그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래프 가지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프 가지고 했더니 다들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식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둘 다 원점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둘 다 똑같이 빵이어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한 번 만났다는 건 위치가 같다는 거고 그 말은 위치의 변화량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0에서부터 x까지 뭐 둘 빼면 되죠. t-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kt t-1 둘이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서 0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게 0하고 1 사이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소리 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하려고 보니까 역시나 얘도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야겠다. 그래야 피적분 함수가 확실하게 딱 정해질 거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물론 얘 x에 관한 식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0 되도록 하는 x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면 t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문자로서 x하고 k하고 두 개가 남을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x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부호만 달라지는 거니까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될 건데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만 되도록 k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x의 범위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모양이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녀석이 x축이랑 만나기를 한 번만 만나려면 k의 범위가 어찌 돼야 되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 그냥 식을 찾아보면 x가 이렇게 생겼을 땐 지금 t라는 게 무조건 0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값밖에 못 가지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지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t가 되고요.
얘는 kt 제곱 마이너스 k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0에서 x까지 k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t d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저 써보면 3분의 k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kx 제곱 이러고 끝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분의 1보다 작을 때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위치의 차이.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크면 얘 구간 나눠야죠.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는 요대로 이거 이제 양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kt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t일 거고 2분의 1에서 x까지는 요게 양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kt 제곱 빼기 k 플러스 1의 t 더하기 1 dt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x에 관한 3차 함수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인수분해 같은 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나오죠. 예를 들면 x제곱에 3분의 k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k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k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k니까 2k분의 3k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 만나는 점이 없으면 이 녀석이 2분의 1보다 작은 값으로 존재하면 이제 한 번 만나게 되는 거고요. 얘가 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식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 이건 보정 완료한 거니까 확인만 하면 되고 이거는 보정을 이렇게 해주면 돼. 난입. 머리가 나왔다 갈 거야. 재미없으니까 4번 갑시다. 이거 4번 갑시다. 0,0, 1,0, 1,1, 0,1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y는 이렇게 생겼는데 t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통부 그림 그림 그릴게. 읽어봐 뭐라고 써있나. 이 정사각형이랑 포물선 공통 부분의 넓이를 이제 ST라고 할 거다예요. 근데 이제 그림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t가 한 4분의 1쯤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요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실제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쟤를 밑으로 쭉 끄집어 내려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면 이제 요 부분이 ST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완전히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 그렇게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기억번을 보면 S0가 3분의 2냐고 물어봤는데 S0이면 안 움직인 거잖아. 요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여기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을 의미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S0인 상태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인 건 우리 알고 있죠. 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 정적분 값이 3분의 1이거든요. 아니면 뭐 잘라서 혓바닥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지금 6분의 1짜리 혓바닥이고 위에는 직각 이등변삼각형 2분의 1이 될 거고 둘이 더해서 3분의 2라는 넓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고요. 니은은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을 때 S 알파랑 S1 더하기 알파인데 지금 일부러 그림 이렇게 두 개 그린 거거든요. 얘하고 지금 딱 1 차이 나는 거야. 여기서 1 쭉 끄집어 올리면 얘 그림이 되는 거잖아. 그죠? S 알파랑 S의 1 더하기 알파를 둘이 더해보라고 했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여기가 알파인 거고 그럼 1 더하기 알파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여기가 지금 S1 더하기 알파라고. 그지? 근데 이거 그려놓고 나서 보면 여기 빠져나간 부분이 여기에 채워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두 개가. 1 차이 나는 거니까 평행이동을 1만큼 더 했다는 이야기거든. 밑으로 끄집어 내린 거랑 요거 1만큼 끌어올린 거니까 여기서 딱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올라가면 얘 넓어지고 얘 줄어들 건데 빠져나간 부분만큼 위에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건 언제나 S0랑 똑같아요. 즉 항상 3분의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밑에 빠져나간 만큼 위에가 채워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디귿을 다시 와서 살펴보면 S의 2분의 1이랑 S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S의 베타를 더하세요인데 이거 둘은 더하면 맨날 3분의 2예요. 계산 안 해봐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S 베타가 3분의 1이에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 S 베타도 3분의 1이라는 건 만약에 1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얘도 똑같이 3분의 1이겠죠. 둘이 더해서 3분의 2가 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S 베타라는 녀석이 베타의 값이 실제로는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위로 끌어올렸을 수도 있고 밑으로 끌어내렸을 수도 있고. 만약에 위로 끌어올렸다고 치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밑으로 끌어내렸다고 치면 대충 또 한 요쯤 이렇게 되겠죠. 베타의 값은 두 개라고. 그 두 개가 1 차이 날 거라고. 1 차이 나는 거 둘이 더하면 항상 3분의 2니까 S 베타가 3분의 1이면 절반이잖아. 1 차이 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하면 요 녀석은 1 빼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베타인 거니까. 여기 베타 빼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만 좀 구해보면 되죠.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다. 이고요. 어이? 아니? 필요 없네. 식은 좀 더러워지긴 하겠죠. 지금 보시면 보기에 뭐 세제곱근 16분의 1이고 막 난리 났잖아. 그죠? 이게 숫자는 좀 더러워질 것 같은데 니네들이 왜 그래? 무슨 사이야? 그 보통 내가 우리 딸한테 하는 건데 토닥토닥.
그래서 여기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씨 귀찮네. 뭘 어떻게 구해? 찾아야지. x제곱 더하기 베타. 요 식이 x제곱 더하기 베타야. 요거 y는 1이거든요. 얘가 1 되는 점 찾아보면 x가 루트에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겼고요. 요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 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요 직사각형 넓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요. 얘가 3분의 1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이거야. 세로 길이는 이거야.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해. 얘가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베타에 요거 2분의 1이고 1이니까 2분의 3제곱이지.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에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럼 베타는 1 빼기 2분의 1에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베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베타는 여기서 1 빼면 되죠. 또 하나 누구다? 그냥 이거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라. 그러면 얘가 나온다. 이 2분의 1에 3분의 2는 세제곱근 4분의 1이잖아요. 그지? 세제곱근 4분의 1이고 세제곱근 4분의 1을 제곱한 거고. 그죠? 대표 교실 문제는 자히스토리를 풀다 보면 풀게 될 거니까